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 자료가 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수능이 정확히 한 120일 정도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 모르셨어요? 네. 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4개월이면, 4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올리긴 힘들어도 3등급에서 2등급,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고3이 아니라 고2들일 거예요, 아마. 내신 일단 1학기 내신이 끝나면 다 똑같은 얘기해요. 자기 정시로 가겠다고. 그쵸? 그래서 정시로 뽑아줘야 가는데 이 학생들이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름방학을 잘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고3 어머니들은 느끼시겠지만 우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은 1월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1월, 2월, 3월 초까지 준비하고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실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3개월 단기간에 준비해서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한 등급 움직이는데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8개월도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진을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네. 2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고2, 3이 같이 하는 반이 있어요. 이게 하이엔드 반이라고 해서 고2들은 고3 수업을 지금 같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저희 요번에 2학년 1학기 내신 딱 끝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 전체 캠퍼스 중에 8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고 학생도 있고 국제고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봉일청고 애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3명이 그만뒀어요. 봉일청고는. 왜냐면 내신이 생각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조금 견뎌요. 견디다가 2학년 1학기에 딱 내신 자기 보고 4등급 정도 떴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 수능이 4등급 나오면 학교 그만둘 필요 없고 끝까지 다녀야 되고요. 자, 내신은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에요. 이 학생들은 그냥 과감히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고요. 요 고2하고 고3하고 같이 하는 반에서 우리는 다다음 주부터 2가지의 모의고사를 매주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상 모의고사는 제가 이 모의고사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상상은요 완전히 문학이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문학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는 요 상상 모의고사를 만든 저 회사의 사장이죠. 그 사장이 서울대 문학 박사고 평가원에 6번 들어갔어요. 6번 들어갔고 최근까지 들어갔어요. 출제자로. 근데 나와서 차린 게 여기 있는 상상이란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특화되어 있고 요거는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요 문학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모의고사 45문제 중에 학생들이 실제 1번에서 17번까지 독서 파트를 먼저 푸는 학생들보다 문학을 먼저 푸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번호가 딱 정해져 있어요. 18번부터 34번 이렇게 우리가 공통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 1번에서 17번이 독서예요. 학생들 누구나 똑같은 생각해요. 이 독서보다는 문학을 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문학을 먼저 푸는 학생들이 한 60%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뉘는 게 선택 과목을 먼저 풀겠다. 근데 6월 평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뀌었어요. 조금. 왜냐면 선택 과목이 언매 화작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언매 화작보다는 차라리 이거 풀고 여기로 가자. 근데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EBS 반영 비율 정확하게 50%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독서도 50% 맞춘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 4지문, 독서가 4지문 나오거든요. 이 4지문 중에 2지문은 소재나 조금 익숙한 지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본인들이 풀었던 파트일 거니까요. 그래서 요 상상은 문학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업계 1위는 어차피 이감이에요. 근데 이감이 특화된 거는 독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모의고사 보는데 요 2개 합쳐서 거의 3만 원 가량 되거든요. 이거를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능 보는 그 주까지 보통 학생들이 한 12번 정도 봐요. 12번 정도 보고 요게 평균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점수에서 오차가 크게 생기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
다섯 번 보죠. 그럼 총 10번이죠. 평균을 딱 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내에서 수능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리허설이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요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본격적인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제 문학이 학생들이 점수를 2등급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래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맞으려면 문학을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독서를 상위 1%건 상위 4%건 상위 10%건 독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이 17문제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17문제 정확한 답을 다 알고 푸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맞는 학생들은. 근데 독서를 다 맞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요 학생들만 물어봤어요. 따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17문제 정답을 완벽하게 알고 푼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 수능 다 맞는 학생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5문제에서 14문제 정도는 정확한 답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세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 정확히 아닌 게 3개예요. 그리고 나서 2번하고 4번 놓고서 더 아닌 거, 더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확신을 갖고 100% 모든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답을 찾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같은 파트는 EBS 반영 비율이 50%라고 얘기했고, 실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도 9월 3일날 보거든요. 9월 모의고사도 정확히 50%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3학년 내신 1학기는 전부 다 EBS 독서나 문학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EBS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EBS 교재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한 권당 거의 30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강제적으로 학원에서 거의 2번씩 돌렸어요. 근데 독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독서 분량이 너무 많아요. 지문 자체가 거의 80개예요. 그리고 이 수능 특강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완성이 나왔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지문을 총 합쳐보면 100지문이고 이 100지문 중에서 2지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100지문 중에 2지문을 이해를, 그리고 똑같이 싱크로율이요. 똑같이 100%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30% 소재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일단 시험장에 가서 18번을 먼저 풀든 1번을 먼저 풀든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시험지 첫 장이에요. 그쵸? 그럼 첫 장은 뭐죠? 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독서가 낯설거나 독서 지문이 자기가 아예 처음 보는 소재나 화제가 나왔다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EBS 교재를 2번 정도는 돌려야 되는데 일단 학생들은요 1번 정도 다 풀었어요. 지금 기존에. 그리고 고2도 마찬가지예요. 고2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죠. 그러면 똑같이 저 EBS 수능 특강 문학과 독서에서 50% 반영해요. 전부 다. 그래서 요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요 EBS 제가 말씀드린 독서 교재 요 100개 중에 지울 게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3월에 나왔던 거, 그리고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소재를 다 빼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반영됐던 화제들이 있어요. 수능에 반영됐던 거, 그거 빼고 지금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4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 중에 40개를 걸러냈으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8월, 9월 넘어가고 10월 되면 이게 20개로 줄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 되면 얘가 10개로 줄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에선 한 번씩 봤죠? 요 때는 그쵸, 2번, 3번 반복해서 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10개 정도가 화제가 그 해에 나올 화제가 좁혀지면 학생들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가는 게 독서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50%는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 나온다는 건 시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는 EBS, 이건 오늘 처음 본 작품이에요. 결국 EBS만 갖고는 절대 문제 풀 수 없는 게 2개 비교해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분석법, 그리고 이 EBS, 이 수능이라는 교재에서 사용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에 사용하는 문학 개념어, 그리고 시간을 안배 못하는 학생들이 35%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45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런 학생들 엄청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능은.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죠? 해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계산해서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는데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문제 풀면 맞아요. 근데 뒤에는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을 못 풀게 돼 있어요. 답은 맞지만. 그래서 방학 때는 반드시 문제 유형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들이 121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김정현 국어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다. 그리고 보통 학원 다른 데를 다니다가도 여름방학 파이널 120일 남은 상황에서는 학원을 옮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고3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는 여기 김정현 국어가 절대적 강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위해서 일단 두 개의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모의고사를 사주고 있어요. 모의고사 회사가 총 5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사를 뛰어넘기 위한 특화된 파트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에요. 올해하고 다음 해까지만. 그래서 선택 과목이 화작하고 엄매가 있으면 요걸 11문제짜리만 모의고사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생들이 이 부분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요. 내가 얘를 13분 내에 마킹까지 할 수 있는가. 얘는 시간을 넘어가면 학생들이 심장이 2배로 뛴다고 그래요. 왜냐면 얘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해진 13분 내에 11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은요. 요 화작이나 엄매 선택 과목에서 틀리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조차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 있는 요 독서나 문학은 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것만 특화돼서 모의고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사별로. 그래서 저 13분 내에 학생들하고 이 앞에다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작하고 엄매 요번에 수능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6평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법이 역대 수능 중에 역대 모의고사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고3 수능 하는 선생님들이 똑같이 예측하는 게 이번에는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킬러 문제가 분명히 요 파트에 있을 거다.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희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거는 학원에서 따로 제공을 제가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전부 제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학이나 독서 EBS 파트는 학생들이 매일 하는 교재가 있어요. 주간 김정현이라고. 그 교재 안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고3 애들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진짜 시간을 잊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 점수 유지하는 학생들. 근데 나머지 또 50%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슬슬 살펴요.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3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시고 내년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름방학이 고3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학생들하고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게 그리고 고2들도 올해 수능을 봤을 때 자기가 올해 수능 봤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희는 훈련을 학생들하고 같이 할 생각이고 어머니들께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제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